지금부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 모두가 방역 사태와 함께 피해 극복 및 경제 위기 버텨내기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 시작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최근 경제 활동의 점증, 경제 심리의 개선, 소비세 회복 흐름, 그리고 며칠 전 IMD 국가 경쟁력 지수의 5단계 상승 등 미약하지만 회복의 불씨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는 기업인들, 또 오늘 내일 매출 회복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이 고비 계곡을 잘 버텨나가도록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 그 현장 지원의 실탄 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구체적인 지원 수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안입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입니다. 또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분들은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이미 발표한 135조 플러스 알파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재정의 출자와 재정의 보증 지원이 있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출자 보증 지원 소요 5조 원이 이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생 근간인 고용 안정과 실직 지원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58만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9천억 원,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6조 원, 총계 1.5조 원도 추경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한 약 87만 개의 일자리 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55만 개의 직접 일자리 공급 예산도 이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그리고 소위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많은 대책들을 담았는데 역시 추경에 담긴 이들 대책 예산 11조 3천억 원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기발표 대책들에 대한 현장 실행 뒷받침 소요와 추가적으로 마련한 새 대책 지원 소요들을 담고 있고 정책 수요자들도 그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조속히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반기부터 추경 예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한 바람이 촛불에 불어오면 그 촛불은 꺼져버리지만 모닥불에 불어오면 그 모닥불은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작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고 추경 재원을 든든한 바람으로 삼아 국민께 약속드린 금년 순성장 목표 0.1%를 꼭 이루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방안,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취약기업의 중점 지원 대책을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기업인 이동 및 수출 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한계 부품 공업의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셧다운되었던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이나 신용도 제약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 방지 차원에서도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이 기묘했습니다.
이에 제2의 와이어링 한해서 사태를 방지하고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방안입니다. 정부가 17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를 마련하여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하여 근본 이에 특화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전기금 1조 원 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SPV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 유동화하는 소위 PCA로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 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에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도 유사한 취지의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 대책입니다. 이는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조치에 이은 추가 조치로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으로 보증,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하여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증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프로젝트 공동 보증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프로그램,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산 담보 대출,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3,000억 원,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무관 1조 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하여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오늘 보완 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기업인 이동 및 수출 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도 필수 인력과 기묘한 물자 등 경제 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인적 이동 측면에서는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 통로제도, 즉 입국 특례 제도를 베트남, 싱가포르, 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항공해운 수송 능력을 확충하고 그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공동물류 지원 국가를 확대하는 등 수출 물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 플러스 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 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 계약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즉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에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의 수요대로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동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에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